부드러울 연자거든요. 얼굴을 좀 관리하는 아닙니다. 뭐 3도 얼마 안 되네요. 사경을 하게 돼요. 사경에 들어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시 말하면 열을 많이. 네, 안녕하십니까. 블레스 퀄리티 신영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수의학 벌써 이제 한 중반 정도 가고 있습니다. 10강, 네, 연부 조직 수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심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비디오는 일단 저도 수의사는 아닙니다. 네, 제가 수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수의사가 아니에요. 네, 저는 수의학 박사과정에 몸담고 있지만 물론 임상과정이고 제 스스로가 수의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수의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비디오를 촬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을 수의사로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떠한 처치나 치료, 투약,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앵무새의 건강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수의학에 대한 앵무새와 관련한 의학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갖추어서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좀 더 건강하게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드립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부조직이란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부조직에 반대되는 경부조직이라는 말도 있냐?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연자하고 가장 우리가 널리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한 표현, 연자가 들어간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연두부가 있죠. 네, 순두부, 연두부 할 때 그 연두부. 그럼 그 연두부의 반대는 경두부냐? 그럼 연두부의 반대는 그냥 두부죠? 그냥 두부가 일단은 어느 정도 단단한데 연두부는 그보다 연하다라고 해서 연두부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 연부 조직이라 하면 부드러운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반대가 되는 이른바 경부 조직, 즉 단단한 조직이 있겠죠? 그럼 몸에서 단단한 조직은 뭐예요? 네, 뼈예요. 그럼 뼈를 제외한 나머지, 일단 피부라든지 내장의 장기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등등등은 모두 뭐가 되겠습니까? 연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부 조직을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 준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 준비를 할 때는 앞쪽에서 저희가 이미 뭐를 배웠죠? 네, 마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는 시간, 간단히 터치한 시간을 가졌고, 그럼 마취가 된 다음에 또는 마취가 되는 과정에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열원. 호흡과 관련된 건 다 끝났으니까요. 열원이에요. 열원이 뭐예요? 히팅 소스라고 하죠.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체의 대사 기능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열을 내는 ATP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대사 작용도 떨어지게 돼요. 통상 마취를 하면 마취제 종류가 무엇이건 관계없이 최초의 초기 30분 동안 원래의 정상 체온에서 한 3도 정도 체온이 떨어져요. 그럼 뭐 3도 얼마 안 되네요. 네, 뭐 3도면 그 무슨 걱정도 아니에요. 3도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현재 체온에서 3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응급실 가셔야 돼요. 사경을 해내게 돼요. 여러분이 현재 체온에서 3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에 빠져요. 경우에 들어서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지속되면. 그 다음에 체온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체온이 떨어졌 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또는 30분 이상이다 해서 장기간은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일단 체온을 끌어올려야 신체의 대사 활동이 원활해지고 그 다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건데 체온이 올라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취가스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양압호흡기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럼 그때의 그 마취가스 자체의 습도나 속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속도가 왜 중요한데요? 습도는 잠열, 그 안에 열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열을 많이 뺏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적정 속도가 돼야 되는 거고 과도하게 호흡 속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열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또는 열원을 밑에 내둔다든지 히팅패드 또는 담요 같은 담요라는 게 이렇게 두꺼운 담요가 아니고 음새의 몸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모직으로 되어 있는 보온성이 좋은 것들을 덮어서 체온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족한 것보다 남아도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질량에서는. 그래서 고체온은 한 방에 갈 수 있다. 저체온은 그나마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고체온이 되면 조직 자체가 심각한 손상을 저체온은 뭐예요? 부전이에요. 고체온은 과다예요. 과잉이에요. 과잉이 항상 부족보다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체 말단부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체 중심 우리가 중심 체온이라고 하는데 심부 체온이라고 하죠. 심부 체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피부를 또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연부조직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피부의 외부에 나 있는 어떤 특정한 염증, 병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환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동시에 멸균을 위해서, 마지막에 수처라고 하죠. 봉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깃털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비행우, 비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깃털들은 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가급적이면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깃털을 제거하는 과정도 침습적이고 그 깃털이 다시 나는 과정도 침습적이고 침습적이라는 것은 신체에 위해를 많이 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피더플러킹, 즉 깃털 뽑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접근이 가능하다면 깃털을 뽑지 않고 수술 부위에 깃털을 좌우로 벌려서 테이프로 고정하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일부 깃털을 뽑아야겠죠. 이때 보통 포유류 같은 경우에 수술할 때 알코올을 이용해가지고 환부를 많이 적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알코올을 어떻습니까? 기화하면서 물론 모든 액체는 기화하면서 기화열 문제를 유발하지만 기화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오드성 알코올 팅처를 보통 사용하고 네, 거기다가 에어로졸로 접착제를 뿌린 다음에 뒤에 나오는 멸균 수습포를 환부에 접착해줘. 이게 이제 멸균 수습포입니다. 이거는 큰 거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다 작은 것들을 환부에 붙여서 일반적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은요, 수술포가 필요하고요, 뭐 멸균솜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 수술을 할 경우에는 확대경, 그다음에 조류의 체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확대경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벌써 한 50 가까이 가니까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워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큰 메스를 막 가지고 쭉쭉쭉 자르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과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미세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네, 드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지혈용 겸자나 봉합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봉합사 한 예고요. 이거는 업저버블, 넌 업저버블이라고 써있는 것은 업저버블은 뭐다? 흡수되는 것, 흡수봉합사이고요. 넌 업저버블은 흡수 안 되는 나중에 한 땀 한 땀 뜯어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부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봉합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모노필라멘트, 네, 하나의 굵은, 뭐 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통 영어로는 슈도 모노필라멘트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프세우도 모노필라멘트라고 앞에 P 발음과 여기를 다 그대로 읽어줍니다. 뭐 어떻게 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게 뭐 슈도라고 하건 프세우도라고 하건 라틴어 생각하면 프세우도가 맞는 거죠. 영어를 쓰는 애들이 P자를 줄여가지고 자꾸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프세우도 모노는 이제 원래 라틴어를 하기 때문에 라틴어 개통을 하기 때문에 프세우도 모노필라멘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작은 이런 단사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디드하고 트위티드는 뭐예요? 그것들이 꼬여서 직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완전히 직조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꼬여 있는 거예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잘 꼬이고 어떤 것은 잘 안 꼬이고 직진성이 좋고 어떤 것은 그다음에 그 환부의 특성이라든지 조직의 특성 등등에 따라서 의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게 되고 이것들은 환부에 따라서 무엇을 쓰라고 이미 어느 정도 교과서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이제 니들이 뭐예요? 니들이 뭐라고 해? 그 니들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니들은 서지컬 니들, 즉 봉합용 침을 이야기합니다. 바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원형의 정도, 이 휘어있는 각도, 직선이 어느 정도인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형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아니면 곰괭이처럼 되어 있는지 등등 아주 다양한 굵기와 형태가 존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단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부터 또는 삼각형부터 또는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네요. 앞에서 봤을 때는 팁이 어떻게 다 달라요. 그것도 다 환부의 형태, 환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 여러분은 뭐 거기까지 이제 아실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메스를 이용해서 칼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전기나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기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의 가장 좋은 점은 뭐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한 동물에게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출혈을 하는 경우에 그 출혈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액 손실이 적은 거죠. 메스는 자른 다음에 지혈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전기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되기 때문에 지지는 거니까요. 그 높은 에너지나 열로. 따라서 수혈이 불가능한 아주 작은 동물이나 또는 일반적인 동물 수술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기 수술용 도구이고 이것은 발판이에요. 발로 누르면 씩 하고 움직이고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고양이의 발가락 뼈와 관련하여서 발생한 문제를 수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이저 수술도 같고요. 이런 형태로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CO2 레이저인데 이건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조류에 적용하고 있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양이 사진을 넣은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내시경 수술, 조류에서 내시경 수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워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요. 내시경 수술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종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마쳤고 직접적인 각 주요 증상과 환부에 대한 수술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